오늘은 동학농민혁명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방장산 작 밑에 소담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책이 있는 풍경이라는 작은 문학관을 이렇게 제 개인 서재인데 운영하고 있는 소설을 전공하고 소설 평론을 하고 있는 박영진이라고 합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하는 문학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1894년도에 일어났었던 동학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고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좋은 시인이 있었던 1947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고부두승산이라는 시, 이게 농민 그 대중을 어떤 농민혁명의 주인공을 끌어들인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온 작품은 뭐 장편 소설 한 10편, 그 단편 한 250편, 뭐 그리고 해서 시 이렇게 쭉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작품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우리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이제 안도현 시인이 데뷔작으로 썼던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든지 뭐 김남주 시인의 황토연에 붙이는 노래, 또 고운의 뭐 첫 닭이 울면 뭐 이런 거만, 그리고 이제 뭐 박태원 탈북 작가 갑오 농민 전쟁이랑 문순태 타오르는 강, 또 녹두장군 잘 아시겠죠. 최근에 이제 5회 혼불문학상 수상했던 그 이광재 작가가 좀 많이 있어요. 나라 없는 나라로 혼불문학상 받기도 했고, 그의 다른 작품 제목이 재밌죠. 봉준이 온다 이러는 작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저 2년 전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휴가 때 읽는 책, 그래서 국수라는 책, 김성동 작가의 5권짜리 책, 거기에 그 동학접주 서장옥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것도 뭐 큰 의미로 동학에 관한 작품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이렇게 많이 좀 하는데 많이 좀 우리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 여러 작품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손꼽을 만한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이거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만은 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역시 송기숙 교수, 해직 교수였던 송기숙 선생님이 쓴 녹두장군, 총 그 12권으로 된 대서사시죠. 10년에 걸친 어떤 방대한 자료 조사했고 5번 이상을 완전히 책을 바꿀 정도로 수정했고 퇴고했던 대하 역사 소설이잖아요. 1892년 동학접주들의 그 선운사 미륵사 도서람 미륵불에서 비결을 꺼내는 작품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고부 군수 조병갑의 물세 뭐 징수 고부 밀란 쭉 이런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11월 초 우리 우금치에서 죽창을 들고 마지막 그 우리 좀 안타깝게도 전멸을 했던 그 과정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오죠. 사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작품을 한마디로 평해 보면 100년 전에 타올랐던 근대화를 향한 거대한 움직임, 농민 전쟁의 전모가 비로소 우리 문학사의 알찬 문학의 결실로 새겨지는 작품이었다. 당시 농민의 생활사, 전쟁 장면, 어쩌면 대중의 그 집회하는 모습이 굉장히 생생하게 잘 그려낸 모습도, 복원하는 모습도 실감을 두게 됐죠. 그래서 최고의 작품상이라고 하는 제9회 많은 문학상까지 수상했던 녹두장군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집에도 녹두장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집으로 있는데. 예. 그렇지만 저는 예. 그 동학농민혁명과 문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신동엽 시인의 금강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예. 요즘 그 청소년들은 신동엽 하면 개그맨들만 떠오르는데 사실 그렇지. 신동엽이라는 예. 시인과 금강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그 부여 출신의 참 훌륭한 시인이죠. 적어도 우리 대학교 다닐 때 386 세대든 예컨대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인 우리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작가잖아요. 이 금강이라는 책이 무려 그 30장에 걸쳐 4,800행,
사실 어마어마한 대서사시죠. 장편서사시죠. 어떤 동학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형상화한 최초의 시, 그리고 정확히 이제 민중들의 세계관과 그것을 시인이 잘 녹아낸 그런 거죠. 1894년 3월에 그 동학혁명의 작품을 주조를 이루었고, 사실 이 작품이 더 훌륭하고 의미 있는 것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1919년 3.1 만세운동이라든지 1960년 4월 혁명을 하나로 연결해서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연속물로 일깨워주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일단 알아야 될 것과 그것을 일깨우는 분노의 저항시로 참 자기 자리매김했죠. 또 한마디 기억에 남는 것은 17장에 보면 그 전봉준 장군이 인솔하는 동학군이 고부로 진격해가는 날의 그 민중들의 벅찬 모습, 그것을 시인으로 표현했을 때, 뭐 지금 이 순간은 뭐 찌릿찌릿한데, 네. 그 고부에 진격하는 날의 어떤 민중들의 모습을 그려냈다는 거. 그래서 농민혁명본부의 이름으로 발표된 통문은 어떤 민중의 억압과 어떤 고통을 잘 보여주고 있죠. 다가가서 결국 이것은 시인이 어떤 부당한 상황에 대응하는 오늘날 시대 정신하고 엮여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리 고장의 그 시인 중에서 신석정이라는 시인이 역시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시를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1963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문학 작품이 많지 않는데 두 번째로 발표된 시가 우리 신석정 시인께서 한 갑오 동학혁명의 노래라는 이제 시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전북일보에서 1963년 9월에 실었던 거죠. 정읍의 그 황토현 그 제막식 때 그 기념 시로 쓰기로 한 그 시를 이틀 전에 미리 신문에 발표했던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까지 앉지 마라, 요렇게 쭉 시작해서 마지막에 태양 오늘도 내일도 덮픽되어 태양과 더불어 길이 빛내자라는 우리 부안 출신의 신석정 시인의 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김남주 시인이 지은 노래라는 시, 일명 죽창가라고 하죠. 이것이 그 정읍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 시를 갖다가 우금치를 했기 때문에 공주에 썼다라고 하지만 우리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이 두매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라고 시작하는 이 원래 노래라는 시를 변형을 했죠. 이 죽창가를. 그게 뭐냐면 이 시대를 토대로 만드는 죽창가인데 그 기호는 아까 말로 선생님 말로 1972년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10월 유신이라는 너무 충격적인 그 충격과 분노에 젖어서 저항의 거사를 하겠다. 물론 뭐 점거해서 누굴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글로서 펜으로서 어떻게 저항을 할 것인가, 내가 사형을 당하서도 하겠다는 준비를 해서 어떤 정신력을 가다듬고자 김남주 시인이 찾은 곳이 바로 녹두장군 전적 고부에 있는 유적지였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관군에 맞서 대승을 거둔 황토현, 지금의 정읍이잖아요. 그곳에서 김남주 시인이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해서 이 시가 나온 겁니다. 흰옷을 입은 노인들이 비문을 쓰다듬는 모습을 김남주 시인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물끄러미 들과 하늘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던 노인들 쓰다듬고 나서 또 한숨을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런 내딛는 한숨과 모습이 그때 너무나 남다르게 다가온 거예요. 어쩌면 정읍은 굉장히 영광스럽죠. 그런 이 시대 최고의 정말 기억돼야 할 죽창가라는 시가 그 장면, 정읍 주민의 그 안타까이 그 시비를 하고 먼 산을 바라보던 그 모습에서 떠오른다는 것은, 영감을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사실 김남주 시인은 500편이 넘는 시를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수감생활, 아까 결국 저항을 했죠. 그래서 구속도 되고, 그래서 담뱃값 은박지에다 시를 쓰고, 또 교도소에서 주운 녹슨 못으로 우유값에다가 새겨서 쓴 시, 백지와 연필 한 자루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 그런 어떤 녹슨 못에 출렁이는 운율이 어떤 저항의 메아리가 돼서 세상을 적섰죠. 1994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의 짧은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그는 정말 실천하는 삶이었죠. 문인들이나 정치관을 많이 변절하잖아요. 하지만 1980년대를 아무렇던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관통했던 시,
그래서 격정적이고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삭막할 정도로 메마른 그의 시였지만 매료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죽창가는 굉장히 정읍, 황토현 그곳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의미 있는 시. 네. 오늘 그 동학농민혁명과 문학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녹록치 않은 그런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신 우리 박영진 대표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